오늘 이 공간에 또 이 시간에 여러 동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그 계절로 보니까 가을이 깊어갑니다. 청록파 시인 박목월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지는 노을, 타는 노을, 구름에 달같이 가는 나그네. 그래, 이 시간에 이 깊어간 가을에 우리 여성분들은 주인들과 향이 좋은 차를 나눌 수도 있고, 우리 남성애들은 우리의 술 막걸리 놓고 젖는 놓고 이렇게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느님이 우리한테 부여한 전부적 권리인 외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각하니까 분통이 터지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90을 앞둔 우리 이근세 집사님이 이 시간에 집에서 편히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애국운동 대열에 앉아 계십니다. 모두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2세기는 십자군의 원정을 해가지고 7차례의 원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13세기는 베니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가 7년 여행과 14년 원나라에 상주하면서 동양의 거대한 문명 복구가 있다는 것을 동방계문록을 통해서 서구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1517년은 프로테스탄트, 우리의 기독교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1592년은 이민족의 조선이 침략으로 인해서 속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연 물론 탁월한 명장이고 이수인 장군께서 전략가고, 그런데 12척의 배로서 300척의 적선을 객침시키고 승리했다는 것은 요즘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수인 장군의 탁월한 그분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백성과 나라를 걱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속국되지 않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875년 중요한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1917년은 또 한 분이 태어났습니다. 이 나라 5천년의 가난을 탈피하고 산업국가로 진입시킨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그런데 한번 봅시다. 외국에 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외국의 정치가나 석학들이 한국인의 인물을 평할 때 과연 어떻게 평하고 있을까?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받고 기독교에 입문하고, 그분이 선교사에 의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 나라가 살게 된 것은 미국에 보낸 선교사들의 힘이 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고사하더라도 과연 이 건대에 있어서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강문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좌파 정권 이것들은요,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인색한 게 아니라 폐마. 이재명이는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의 앞잡이라고 했고, 박정희는 독재의 화신이라고 했습니다.
전원자가 5천만의 이 인구, 이 국민을 이끌고 가는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은 역사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자, 엘빈 토플러는 여러분 알 것입니다. 미래학자. 그분은 민주화란 것은 산업사회가 완성되기 전에는 이럴 수가 없다.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모택동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덩샤오팽입니다. 덩샤오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동성이 가장 빨리 산업사회를 진입한 그 성인데 지시를 내립니다. 강동성은 아시아의 네마를 이용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사회 제도와 질서와 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라. 더욱 중요한 것은 박정희를 철저히 연구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그 브루킹스 교수, 시카고 대학의 석자 교수죠. 이분은 사실은 좌파 계열의 학자입니다. 극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한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권이 탄압하고 독재가 있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진정하게 국력을 키웠다. 그리고 후진국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부패했지만은 그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신저는 너무나 유명한 외교관 아닙니까? 그분은 러시아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구하다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박정희가 옳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지금도 러시아 실력자 아닙니까? 이분은 박정희 집권 18년은 그는 진정하게 국력을 키우는데 성공한 사람이다. 박정희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 또 마지막으로 피트 드러크라는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타기했지만은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이룩한 가장 기적 같은 일은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산업사회를 일으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 사람의 기념관과 동상이 대한민국 전역에 25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은 서울 시민들이 갖다 버린 상암 쓰레기장을 밀면서 만든 그 지역에 있습니다. 김대중은 제스처를 썼습니다. 박근혜와 화해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내려고 화해하는 모습을 취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김대중이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옳은 평가를 했다면 강화문에다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의 동상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빼앗긴 자유와 빼앗긴 외배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국 입국 이것이 지금 상처받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권리다, 책임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죠. 소금. 우리는 소금과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진짜 이 시대에 태어난 소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나라가 반드시 단단한 반석 위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의 그 정신이 탄탄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계열이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마음을 모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인사 올립니다.